안녕하십니까, 오리온입니다. 오늘은 원형 탈모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제목을 원형 탈모 장누수 증후군 때문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가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둥글게 빠지는 이런 현상을 원형 탈모라고 그러는데, 여기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원형 탈모를 유발하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뭐 중금속도 있고, 잠 못 자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되게 많은데, 또 중요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걸 아마 일부 우리 환자분들은 알고, 아마 이게 거의 뭐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쉽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흔한 질환이라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원탈모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게 하고 원탈모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최대한 빨리 없앨 수 있는지, 원탈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에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누수 증후군, 여기 나와 있죠. 리키 겉 신드롬, 그래서 LGS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하면 새는 장누수 증후군이죠. 순서대로 하면. 근데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고, 요즘은 그냥 우리나라 말 순서 그대로 새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요. 원형 탈모는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근데 자기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오작동의 이유는 되게 많은데 오늘은 장누수 증후군에 의한 오작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자신을 공격해서, 특히 뭐 관절을 공격했다,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를 공격했다, 아토피 건선, 폐를 공격하면 천식, 장을 공격하면 크론병, 교양성 대장염, 그 다음 이제 머리카락을 공격하면 원형 탈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형 탈모 자가 면역 질환인데, 용어로는 보세요. 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자가가 셀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이 자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입니다. 영어로 나와 있죠. 정확하게 오토 이뮨 디지즈입니다. 오토 이뮨 디지즈. 쓸데없는 면역 반응이 자꾸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저절로 돌아가서 자기를 공격한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면 여러 원인 중에 장누수 증후군 보면은, 장누수 증후군 요 밑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타이트 정선이 손상되거나 벌어져서 상피세포가 악화돼서 장벽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나 병원균, 유해균, 이런 독소 이런 것들이 여러 알레르긴까지 합쳐서 침입을 해서 우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지금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그림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인체 이제 장점막입니다. 여기가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큰 통로고, 여기가 이제 이 상피세포고, 요 밑에가 이게 이제 장점막 위에 상피세포고, 그 다음 요 밑에가 이제 그 피 같은 모세혈관 같은 거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면역세포들이 깔려 있겠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 가운데 빨간 선을 기준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왼쪽 거예요. 장누수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오른쪽 거고,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딱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빈틈없이 또 세포가 있고, 딱딱딱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걸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래서 또 표시를 해놨죠. 단단하게 묶여 있어요. 딱딱딱 이렇게 타이트 정션, 단단하게 묶여 있다.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흡수를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돼야겠죠. 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타이트 정션이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풀립니다. 타이트하지 않고 루즈하게 풀려요. 루즈하게 풀리면 세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러한 현상이 생기죠. 세포 사이가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자체도 이 자체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트 정션 이 사이가 이제 세포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되는, 틈이 생기니까
이 사이로 이제 음식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제 독성 물질도 더 흡수가 잘 되고, 제대로 된 영양 성분도 이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흡수돼야지 우리가 영양 성분으로 우리 몸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흡수되면 우리 몸은 이거를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 엉뚱하게 항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물질로 인식하니까 또 항체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면역 반응이 쭉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죠. 옛날에는 내가 각각류 먹고 사과 먹고 이제 복숭아 먹고 이러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면 먹고 각각류 먹고 복숭아 먹었는데 이상하게 막 가렵고 두드러기 나고 이렇다. 그래서 이상해서 한 번 더 먹어보니까 또 그렇다. 그런 분은 거의 10중 8구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 사람입니다. 네. 장누수 증후군은 이렇게 생각보다 주위에 많아요. 특히 만성 피로가 있거나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거나 음식 먹으면 가렵고 두드러기가 쉽게 나거나 이유 없이 많이 피곤하고 두통이 있고 잘 붓고 이런 사람들은 장누수 증후군을 꼭 의심해 봐야 되고,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십이장 교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10중 8구 장누수 증후군이 대동소이하게 크든 작든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에 생긴 타이트 정선이 이게 흐트러져요. 타이트한 게 아니라 루즈하게 바뀜으로써 소화가 덜 된 음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 그 다음에 독소, 세균 등이 쉽게 침투하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와도 제대로 된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과하게 일으켜서 자가 면역을 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혈액으로 유입돼서 이게 이 면역 이물질로, 그러니까 항원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게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원래 탈모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자가 면역 질환이 중에서 이제 장누수 증후군 LGS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있는 분 되게 많다고 그랬죠. 최소한 3개월 해보고 이제 옛날처럼 똑같이 먹어보고 조심하고 한 다음에 괜찮으면 괜찮은데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3개월 정도 더 조심해야 돼요. 또 3개월 해서 크게 길게는 한 1년까지도 이거를 3개월 단위로 쪼개서 한번 계속 엄격한 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완치되는 분들도 많고. 자, 음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원한탈모 때 드시지 말아야 하는 거 다 나와 있죠. 밀육, 홍게, 밀가루, 유제품, 콩, 계란, 그 다음에 색소 같은 거, 조미료. 자,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들어있어요. 글루텐은 장누수 증후군을 굉장히 잘 일으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 예? 그 다음에 콩계란에 들어있는 흰자, 이런 단백질 성분, 식물성 단백질 성분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소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외울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사실 저는 외우고 다니거든요. 예. 근데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는 게 좋아요. 색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색 색소, 적색 색소, 이게 중요하고, 특히 황색 203, 456, 적색 25, 40호.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과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 뒤에 성분 함량을 잘 보세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 위험이 있거나 좀 안 좋은 분들은 무조건 가려서 드셔야 돼요. 딱 봐가지고 괜찮은데 잠깐 이거 뭐 조미료도 많이 들었고 뭐 감미료, 조미료 이렇게 들어있든지, 아니면 색소, 황색 색소를 보세요. 황색 적색에서 203이나 456이나 적색 2호나 40호가 있다.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비타민C 있죠. 비타민C. 순수한 비타민C는 사실은 결정형이고 가루로 파우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화이트, 흰색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타블렛으로 많이 나오죠. 거기는 이제 순수한 비타민C 플러스 그 타블렛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타린산, 마그네슘이라든가 말토덱스트린 뭐 이런 물질이 들어 있어서 좀 단단하게 그 교합을 하게 만들어지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데, 사실은 특히 말토덱스트린 이런 거는 밀가루랑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비타민C 중에서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노랗게 핀 비타민C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 황색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4호나 5호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흰색 비타민C 아닌 비타민C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한 황색 적색 색소는 심하면 암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료, 글루탐산, 우리가 아스파탐이 있는데 우리가 MSG의 정확한 풀네임은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예요. 우리가 이 조미료, 미원 같은 거죠. 요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미료, 감미료라고 하는데 요즘은 MSG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조미를 약간 했다, 가미를 했다 이런 말로 약간 말을 바꾸고 있는 것도 있는데 결국 MSG를 넣었다 뜻이에요. 근데 이제 MSG가 뭐 이상 없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글루타메이트는 우리가 음식 속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부분인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음식에도 들어있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답답한 얘기인데 음식에 들어있는 그 글루타메이트는 수많은 아미노산 연결 사슬의 하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음식 속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는 생각보다 흡수율이 되게 낮습니다. 낮겠죠. 그리고 양도 적고. 그런 MSG는 글루타메이트만 모아놓은 거예요. 글루타메이트만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율이 되게 높고 농도도 되게 높아요. 이게 이제 뇌 기능도 되게 많이 떨어뜨리고 자가면 질환도 유발하고 이 뭐 치매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도 많아요. 그만큼이나 또 해로운 게 여기 있는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 그래서 우리가 조미료 중에 뭐 사탕이라든가 색소 있는 사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글루타메이트랑 아스파탐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제로 콜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로 콜라 몸 안 좋은 사람들 나는 콜라는 먹고 싶고 건강을 생각해서 제로 콜라를 먹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로 콜라는 슈가가 없다는 거예요. 슈가. 설탕이 없다는 거고 그 안에는 감미료가 많죠. 한마디로 MSG랑 아스파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장 누수 증후군이 없고 장이 튼튼한 사람은 사실은 가끔씩 먹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되게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한 3개월 단위로 3개월 정도는 철저하게 밀가루, 유제품, 콩, 계란, 색소가 들어있는 거, 조미료. 쉽게 말하면 군것질 안 하면 돼요. 군것질을. 아시겠죠? 예. 3개월 정도 철저하게 해보면 상당히 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이제 좋은 환경 상태로 바꿔주기 위한 식생활이 되게 중요하고 장 누수 증후 환자는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거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은 뭐냐? 불면증 조심해야 됩니다. 잠 못 자면 되게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맵고 짠 음식 마찬가지고 장 점막을 나쁘게 만드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심한 위산 분비를 유발해서 나쁘게 만드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했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개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시 좀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음식은 식이섬유가 이제 장 누수 증후군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그 자체는 영양 성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 몸에 해로운 거를 흡수를 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식이섬유거든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을 쓸고 나가서 장을 청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장 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좋겠죠. 그리고 발효되는 음식,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발효되는 음식은 많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심한 담즙산이라든가 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췌장 효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파인애플이나 우리가 파파야로 우리가 이제 음식 고기 같은 거 유명 고깃집에 미리 약간 재어 놓는 거 있죠. 이거는 브로멜라인이랑 파파인 이런 효소들이 있어서 이게 단백질을 많이 끊어줘요. 결합을.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고기 맛을. 너무 물론 오래 있으면 흐물흐물해지겠지만. 그리고 오일 중에서는 MCT 오일이라고 있고 중간 사슬체인 그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MCT 오일의 거의 사촌격인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오일, 기름 종류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드시면 상당히 그 장점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말린 자두, GHE 버터, 기버터라고 하죠. 기버터. 여기에는 유단백이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마가린은 해로워요. 트랜스 지방이라서. 근데 버터는 몸에 좋은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기버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인도에서 주로 많이 먹는 건데, 한 요만한 거, 한 높이가 이만하고,
그 병 크기가 한 요만한 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 한 요 정도가 한 4, 5만 원 정도 합니다. 요걸 이제 차나 커피 먹을 때 티스푼으로 조금씩 타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고 굉장히 풍미도 좋아요. 여유가 있으면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도 이 기버터를 상당히 쓰면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사료를 먹인 소에서 얻은 버터가 아니고 주로 방목을 해서 자유롭게 풀어서 천년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는 이 버터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당연히 이제 복합균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 좋은데, 이왕이면 빅피더스균이 좀 더 많은 유산균이 살살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을 코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빅피더스 유산균이 그 유산균의 메인이려고 하면 표기를 할 때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성분 표기에 빅피더스라고 적혀 있으면 이 빅피더스가 주균인 유산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산균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L글라이신, 이것도 장점막을 회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극적이면 당연히 장점막이 엉망이 되겠죠. 당연히 묽은 된장국, 맵지 않은 김치찌개, 이런 거. 장이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맵고 뭐 온갖 거 먹어도 되고, 뭐죠, 불닭볶음밥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장이 안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이런 걸 먹으면 정말로 아무리 생활 습관 좋게 하고 좋은 걸 먹어도 맵고 짠 거를 먹으면 말짱 덜어 먹겠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지침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11시 안에 웬만하면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8시부터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전에 화장실도 안 가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고, 인체에 수면을 들어갔을 때 대사가 느려져서 인체에 살도 찌고 나쁜 게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절대 과하지 않게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면역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수면은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환자들 보면 8시간씩 충분히 자고 있어요 말하면, 원장님 저는 낮에 많이 자서 밤에 안 자도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자야 돼요. 원래는 물론 직장이 밤낮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웬만하면 10시 늦어도 이제 12시 이내에 잠을 청하는 게 좋고, 잠자는 시간은 8시간 정도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마그네슘, 잠자기 전에 마그네슘을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레시틴이랑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레시틴, 이게 이제 계란, 그 노란자에서 추출해가지고 우리 몸에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좋게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잠이 잘 와요, 레시틴은.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제가 몇 번 말했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떨어뜨려주는 테아닌 성분 다 팝니다. 검색해 보면. 이런 거를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드시면 몸에도 좋고 잠도 잘 자고 뇌 기능도 좋게 하고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서, 산책이나 우리가 명상만 열심히 해도 위가 또 좋아져요. 장점막이 좋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영양제를 안 먹었는데도 명상만 꾸준히 했더니 1년 정도 했더니 뭐 위장병이 다 없어졌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명상도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원형 탈모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에 생소할 수도 있지만 LGS,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뭐고 원인은 또 어떻게 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